네, 첫 번째는 수양수산이라는 횟집이에요. 회 하면 조금 걱정도 되고 너무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강릉 횟집, 주문진 횟집인 수양수산에 오시면 정말 마음 놓고 맛있는 회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양수산입니다. 주문진 회센터 오셔서 거의 끝까지 들어오시면 수양수산이라는 간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개의 간판이 다 같은 곳이니까 거기 계신 사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회를 잘 고르시는 분들은 직접 고르시면 되고요. 그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시면 되는데,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같이 간 일행들 숫자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사장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수양수산이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사장님이 진심이세요. 본인 일에도 당연히 진심이시겠지만 손님들에게 정직하고 정말 맛있는 여행과 식사를 하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여행을 와가지고 믿고 먹을 수 있는데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곳이 그런 곳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반찬들, 또 이제 회 말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꼭 제 영상에 있는 거 너무 비교해서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맛도 당연히 좋지만 기분도 아주 좋은 그런 횟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양슐랭 가이드라고 이야기하시면 아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 유튜버 특별 할인 이런 건 아닌데 또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십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니까요. 한번 유튜브 보고 왔다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왕솔밭 칼국수라는 곳인데, 밖에서 보면 칼국수가 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장칼국수 단일 메뉴만 팔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장칼국수 파는 곳들이 엄청 많아요. 특징이 있는데 원래 정통 장칼국수들은 조금 고추장 맛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게 현지 분들은 입에 맞는데 관광 오신 분들은 소문에 비해서 너무 고추장 맛이 나거나 달거나 이러면 원래 이런 맛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근데 이곳은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서 처음 먹는 분들도 맛있는 장칼국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맛집 분위기가 딱 나죠. 진짜 맛있고 현지인들이 거의 매일매일 오시는 곳입니다. 점심밖에 안 하니까 점심때 오셔야 되고요. 개인 사정상 문을 닫는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문진 근처에서 여행을 하시다가 들리시는 게 아니라 이것만 먹으러 오실 계획이시라면 전화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홍게집입니다. 주문진이 유명한 게 원래 오징어였는데 오징어는 요즘에 비싸서 잘 못 먹고요. 진짜 유명한 거는 회하고 또 홍게입니다. 뭐 대게나 킹크랩 이런 거는 돈 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드시면 되고요. 홍게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또 맛있습니다. 대게나 킹크랩은 굉장히 단단한 살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게살을 더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달고 짜지 않은 그런 맛을 홍게가 갖고 있죠. 홍게를 이제 잘 골라야 되잖아요.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 안에 살이 얼마나 꽉 차 있냐, 이걸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모르고요. 홍게를 잡으시는 여기 선주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홍게 집을 믿고 사는 게 사실은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성덕호라는 곳인데, 주문진에 보시면 어민수산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선주들이 직접 아침에 배를 타고 나가셔서 잡은 거를 직접 판매하는 곳입니다. 물건을 받아다 파는 게 아니고 사장님들이 직접 다 잡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좀 특별한 곳이죠. 앞쪽에서 끝까지 쭉 가시면 성덕호라는 곳이 제일 끝에 있는데요. 거기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 다른 곳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본 곳을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셔서 인원수 말씀하시고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양슐랭 가이드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워낙 자주 가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라 아는 사람 만난 것처럼 반갑게 잘 골라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날 잡아서 홍게가 있어야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못 뜨거나 그러면 홍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주 멀리서 이 홍게만 보고 오신다면 꼭 전화 한번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하실 때도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홍게가요, 고르는 건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죽은 거는 점점 살이 녹아내리니까 너무 싼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가격이 보이거든요. 너무 싼 거는 싼 만큼 이유가 있으니까요. 잘 골라달라고 하시면 되고, 일단 살아있는 게 확실히 수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찌는 비용이 따로 있고 포장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상차림 비용도 있습니다. 여기 아마 가면 옆에 대기하우스인가? 거기 삼촌이 와가지고 홍게 다 고른 걸 알아서 가져가 주시고 찜 비용을 받으실 거예요. 찜은
보통은 뭐 판당 비용을 받는데 거기 있는 찜솥이 크기가 있어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작은 거는 10,000원일 거고 큰 거는 조금 더 받습니다. 이거를 포장해 가셔도 되고 아니면 베개하우스라는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만 내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 상에 20,0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보통은 거기서 찜비만 내고 갖고 나와서 집에서 먹거나 야외에서 날씨가 좋을 때 먹는데요. 외부에서 올 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상에 얼마 이렇게 받는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게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으니까 비용 걱정은 하지 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돼지갈비집인데요. 무슨 바닷가 와서 돼지갈비를 먹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동네마다 돼지갈비집이 다 있죠. 저희 강릉에도 맛있는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연탄불에 굽는 곳인데요. 사장님이 젊은 분인데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돼지갈비 양념이지만 일단은 갈비가 좋은 게 나옵니다. 갈비를 시키다 보면 어떤 집이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막 좋은 거 안 좋은 거 섞여 나오는데 돼지갈비를 좀 먹어보신 분이라면 여기 돼지갈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250g에 13,000원이니까 가격도 비싼 게 아니죠. 1인분이 150g인데도 있고 180g인데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는 250g에 13,000원이니까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먹다 보면 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오버해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그런 실수 여러 번 했습니다. 돼지갈비 시키시고 여기 또 밥을 엄청 잘 지으시거든요. 고기면 딱 올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연탄불에 굽는 곳인데 여기 지금 석쇠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올라와 있죠. 뿔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탄불도 연탄불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양념이 묻은 고기 같은 경우는 화력이 너무 세거나 가까우면 안 되잖아요. 이 집도 연탄불로 적당한 양의 불 조절해서 주시고요. 석쇠가 위로 돔처럼 올라와 있기 때문에 타지 않고 고기를 잘 구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손님이 많아서 바쁘시니까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철뚝 소머리 국밥집입니다. 이곳은 엄청 유명한 집이에요. 여기 관광객에도 유명하고 현지인들은 당연히 유명하죠. 왜냐면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데 워낙 오래된 집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소머리 국밥 하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어떤 분들은 이 소 냄새를 좀 좋아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설이나 귀 같은 어떻게 보면 징그러워 보이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기 부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드시는데 먹고 싶어도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철뚝 소머리 국밥은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강릉에 여행 많이 오시잖아요. 젊은 분들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도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가격이 이제 10,000원이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소머리잖아요. 우설도 들어있어요. 소혀 있죠.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는 또 유명한 집이니까 맛있는 집이잖아요. 우리가 7,000원, 6,000원이더라도 그게 맛없는 거 먹으면 싼 게 아니죠. 10,000원이면 10,000원의 값어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곳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니까 여기 오셔서 소머리 국밥도 뜨끈하게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괜찮겠죠. 가셔서 유튜브 양슐랭 가이드 보고 왔다고 얘기하시면 또 잘 반겨주실 겁니다. 여덟 번째는 강릉 김밥이라는 곳입니다. 김밥이라니 놀라실 분도 계실 텐데 이곳은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김밥을 먹고 집에 오면요 또 먹고 싶어요. 김밥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밥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밥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음식을 파는 곳인데요. 김밥 천국처럼. 근데 그런 체인점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식집인데 특히 김밥이 너무 맛있고 이게 지금 제가 먹는 게 불참치 김밥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꼭 가셔서 김밥 고르시다가도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돈가스 김밥인데 돈가스가 그 뻑뻑하고 딱딱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돈가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주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화면으로 봐선 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지금 만든 돈가스를 저렇게 넣어주십니다. 돈가스 맛이 나면서도 돈가스가 갖고 있는 최고의 식감을 갖고 있는 그런 김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쫄면도 맛있고 조합이 되는 게 많은데 제가 배가 불러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 주차는 건물 바로 앞에 장기 주차는 못해요. 근데 여기는 포장을 많이 해가시거든요. 그래서 건물 앞에 코너에 보면 잠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 20분 이하로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가시는 경우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건물 앞에 잠깐 대고 가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차하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예요. 얼마나 주차 가능한지.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는 구이초원이라는 곳입니다. 현지인에게는 엄청 사랑받는 곳입니다. 원래는 지리산 흑돼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점심
특선 메뉴가 워낙 좋아가지고 점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서 차돌 된장 냄비 비빔밥을 먹었어요. 다른 점심 특선들도 곧 먹을 계획인데요. 차돌 된장 냄비 비빔밥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가 나올까요? 비빔밥에 된장국 나오겠죠. 근데 둘 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이 냄비 비빔밥의 비주얼부터 차원이 다르죠. 이게 얼마나 세월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비빔밥이고요. 차돌은요 그냥 옆에 사이드로 나온 게 아니라 메인 수준입니다. 차돌 된장 국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차 있어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이게 기름기가 있는 차돌이나 이런 된장 같은 강렬한 것들은 너무 자극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냥 먹어도 맛이 있으면서도 부담되지 않는 간이 딱 맞는 그런 요리를 하십니다. 뭐 안에 계신 사장님이나 직원분들 보시면 여유가 있고 벌써 요리 경력이 얼마나 많이 되시는지 그냥 보일 정도로 주문하면 척척 나옵니다. 가성비도 좋죠. 요즘 같은 시대에 8,000원인데 이렇게 잘 나오면 안 가볼 수가 없는 곳이고 반찬도 맛있어요. 특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꼬들빼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역시 밥 위에 딱 올려서 드시면 되니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한번 현지인들은 많이 가는 곳인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밥 먹으러 찾아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옷차림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양슐랭 가이드 보고 왔다고 유튜브 보고 왔다고 얘기하시면 사장님들이 의문이 풀리시겠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가니까 주차는 길 곳곳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휴가철 아니고는 어렵지 않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은화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요. 사실 뭔지 잘 모르고 갔어요. 홀에 계신 여자 사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기분만 좋다고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맛도 있어요. 사실 이전에 다른 메뉴를 하셨다는데 이번에 메뉴를 바꾸셨다고. 바꾼 메뉴 역시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징어 불고기를 먹었는데 제가 오징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기대를 좀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도 좋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해산물은 강릉 쪽에는 재료 수준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을 내더라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강릉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오지 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KTX 타고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내리자마자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차장이 있긴 한데요. 넓지 않아서 가게 앞에 못 대실 수 있긴 한데 그 앞에 넓은 도로가 있어서 그래도 주변을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주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강릉 맛집 베스트 10 두 번째 2탄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 하고 이번에 했던 거 잘 보시고 강릉 맛집 여행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갔을 때는 맛이 있더라도 가게 사장님이 바뀐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뭐 시간이 지난 거는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입맛은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먹어보기엔 맛있었는데 제 수준에 맛있는 거니까 직접 드셔보시고 입맛에 정말 맞지 않으시면 다른 가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돈 받고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 돈 주고 그냥 먹으면서 제가 먹었던 기록들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먹어보고 촬영 다 하고 맛이 없으면 안 올려요. 영상 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상을 찍어보고 편집해보고 또 버려보고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 찍어놓은 영상을 버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양슐랭 가이드는 좀 맛있는 곳만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